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주드입니다. 제비입니다. 조식입니다. 우리는 간헐적 중독자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닮고 싶은 취향의 연예인 그런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비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닮고 싶은 취향의 연예인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영감을 주는 사람. 영감을 주는 사람. 그게 맞겠네요. 이제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인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 이번 시즌 토트넘 그 돌풍의 주역 1위로 올려놓았습니다. 한국인이면 이제 손흥민 경기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인이면 토트넘 응원해라. 저 한국인 아닌가 여러분, 봐요. 한국인이면 토트넘 응원합시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냥 토트넘 경기 보다가 브라질의 히샬리송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되게 잘하다가 갑자기 부진에 빠졌다가 이제 감독이 한 80분 정도 이 사람을 교체해서 넣었는데 들어가자마자 한 골 1어시 해가지고 경기를 뒤집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경기 후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감독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언제나 삶에서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내 의도치 않게 외부의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히샬리송 선수가 이번 어떤 골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축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힘을 내서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어떤 말투와 표정과 목소리와 눈빛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은 뭔가 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기본 인적상. 나이는 제가 알기로는 50대 정도, 50대 초반 정도일 그 거고, 정도면 충분합니다. 호주 사람이고 호주인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감독이잖아요. 근데 이제 호주가 우리가 봤을 때는 서양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되게 그냥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뭐 힙합의 불모지인,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이 미국 빌보드 차트를 탑 10에 들었다, 그런 느낌. 이 사람이 막 되게 전술가여가지고 처음에 되게 잘 나갔어요. 막 꼴찌팀을 맨날 우승시키고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호주 국가대표 이제 U20 감독까지 맡았는데 한국한테 져가지고 월드컵을 못 나가요. 근데 이제 막 그때 사람들이 막 비난하니까 인터뷰하는데 방송에서 뭐 얼마나 잘 알고 그런 소리를 하냐. 막 그래서 막 아나운서랑 막 싸웠어요. 감독이? 네. 방송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여론은 이제 나락으로 조금 안 좋아졌구나. 좀 바로 이제 경질되고 다 잘리고 그냥 동네 주민센터에서 축구 알려주고 강연하고 진짜 실패한 이제 축구 감독의 삶을 살면서 진짜 돈도 못 벌고 연명하면서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만 이렇게 막 벌어오면서 살아. 이 사람이 그리스계 호주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그리스에서 뭐 군사 정권이 이제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호주를 와서 이민을 와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를 조금 할 줄 아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운 좋게 그리스 3부 리그의 감독직을 제의를 받아서 그리스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또 워낙 축구 감독은 잘하니까 성과를 내고 또 호주 1부 리그에서 또 감독 제의가 와서 다시 이제 호주에서 또 성과를 내고 또 잘하니까 일본에서 J리그에서 또 오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다가 또 셀틱의 오퍼를 받아요. 유럽에 뭐 유럽에서도 사실 메인은 아니고 좀 이렇게 변두리인데 거기서 또 이제 트래블이란 걸 달성하는데 이제 뭐 자국 리그 컵 2개를 이제 들고 리그 우승까지 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셀틱의 이제 한국인 선수 이제 오현규 선수 또 지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프리미어 리그의 빅팀인 토트넘에 이제 오퍼를 받은 거죠. 그게 이제 올해 얘기인 거죠? 맞아요. 올해 시즌 시작할 때.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영국 사람들이 되게 의심이 많았어요. 뭐 일본, 호주 어디 출신? 뭐 스코틀랜드? 거기 그냥 동네 그냥 방구석 엿보잖아. 저런 사람이 와서 뭘 해? 다 이랬어요, 정말. 네. 오자마자 그거 한 일은 바로
주장단 임명인데 틀을 깨부수는 아시아인 주장 손흥민 그리고 이번 시즌 새로 영입된 메디슨 진짜 20대 초반인 그 영국인 선수 그리고 남미의 뭐 로메로 다 그냥 뭔가 헤리티지를 따르지 않는 영국은 헤리티지 되게 중요시하게 맞아.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 나도 이제 아웃사이더인데 주장도 무조건 실력과 인성과 뭐 여러 가지 친근함을 보고 이제 임명한다 해가지고 되게 선수단 분위기가 많이 바뀌면서 거기에 또 전술까지 더해져서 이번 시즌 되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점은 되게 사람이 그런 풍파를 겪고 시련을 겪으면서 단단해졌는데 거기서 오는 유연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이거 안 돼? 근데 이게 끝이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럼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 난 올라갈 수 있잖아. 이런 되게 플렉서블한 제가 요즘 책을 읽고 있는 그 유연함의 기술 이런 것도 회복 탄력성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우리 인생이 어찌됐든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되게 저는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제가 또 네.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인물은 강민경 님이고 저는 이분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좋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도 우리 저희 동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인물들 중에서는 좀 배울 점이 있고 저도 되게 동기부여를 많이 받고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처음에 강민경 님이라는 사람을 접했을 때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이제 그 엉덩이를 크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뽕을 뭐 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목소리 변천사?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분이 가수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내고 싶은 이미지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약간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목소리까지도 좀 인위적이고 진짜가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힙합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싫어하고 좀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Keep it real. 네네 keep it real이 하지 않다 해서 좀 그런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는데 집도 되게 잘 꾸며놨거든요. 한남동에 있는 빌라에서 막 테라스가 있고 그리고 막 거실 같은 데도 이제 미드 센추리 모던 그런 가구들로 해가지고 되게 감각 있게 꾸미는 걸로 여기저기 되게 소개도 많이 되고 테라스에서는 막 고기 구워 먹고 막 그런 삶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브랜드를 또 자기의 취향을 담아서 아비에모아라는 그런 브랜드까지 내면서 이제 너무 돈도 잘 벌고 자기가 감각도 좋은데 그걸 이제 사업화해서 또 더 큰 돈을 벌게 되고 또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곱창 밴드라고 해야 되나? 그게 6만 원인가 뭐 5만 원인가 되게 비싸게 팔았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걸로 막 되게 폭리를 취한다 그래서 또 욕을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는데 뭐 옷이랑 이런 거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비싸네? 막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또 즐겨보는 패션 유튜버들이 이제 그 브랜드에서 이제 옷을 샀는데 질도 좋고 디자인도 괜찮다라는 후기를 이제 여러 번 봐가지고 저도 이제 옷을 샀고 오늘 입고 온 게 이게 위아래로 다 이제 아비에모아 네. 예쁘네요. 네. 저는 사실 브랜드에서 좋은 경험을 해가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강민경님한테 조금씩 호감도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또 이제 유튜브에서 또 사건이 터집니다. 이제 뒷광고 논란이라고 해서 이제 몇 개월 뒤에 또 복귀를 했어요. 근데 복귀를 했는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그 사건이 터집니다. 그 열정페이 논란으로 이제 그 강민경님이 운영하는 브랜드에 채용 공고가 있었는데 그게 연봉이 되게 너무 낮고 뭐 원하는 그 스펙은 되게 높고 여기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이제 강민경님이 이 문제를 돌파하는 그런 태도? 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본인이 되게 잘못했고 부족했고 몰라서 그랬다 진짜 죄송하다 해가지고 본인이 대표니까 노무사한테 가서 노무 컨설팅 받고 채용 컨설팅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 사내 제도 다 고쳐가지고 딱 해한 거를 유튜브 컨텐츠로 또 올려가지고 투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또 이거를 올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구설수에 또 올릴 수도 있지만 자기는 이렇게 해서 정면 돌파? 네 정면 돌파하는 힙합이네요. 그런 힙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멋있었고 제가 또 좋게 본 거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본업이 가수고 자기 브랜드도 하고 정말 일주일을 어떻게 사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꽉 채워서 산다.
그 사이사이에 운동 PT도 받고 자이로 토닉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를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는데 그 와중에서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행사를 하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대단하다 진짜. 그 밴 안에서 차밥 10끼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먹는 끼니를 다 그것도 올린 컨텐츠화해야 거예요. 하는 거야, 또? 컨텐츠화해서 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10개인가요? 그런데 또 웃긴 게 그 유튜브 편집을 또 이제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하다 보니까 편집을 차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집을 하기 위해서 멀미약을 먹으면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나도 헛살한다고 하지만 저렇게 멀미약을 먹으면서까지 한 적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 사람은 뭐든지 다 조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멀미약을 먹으면서 편집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태까지 했던 그 엉뽕이나 뭐 목소리 변화라던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했던 그런 노력으로 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오랜 시간 이 사람을 좀 지켜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정말 힙합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물론 부족한 면도 있겠죠. 본인도 이제 부족함을 인정하기도 했고 근데 저희 누가 그럼요. 뭐 완벽하겠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네, 저 자체도 이렇게 그분처럼 나의 취향이나 가치관을 담아서 브랜드를 하고 싶고 뭔가 계속 나아가려고 발전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감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좋네요. 가비치 강민경님 소개했습니다. 아니, 이제 마지막으로 조식님이 영감을 받으신 인물 소개해 주시죠. 저는 제가 첫 시간 때 저를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아이템 그때 이제 맥심 잡지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래서 맥심 에디터 두 분을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맥심 에디터는 아니고 맥심 에디터였던 사람들인데 사실 맥심 잡지를 좋아했던 이유도 맥심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멋있는데 너무 재밌는데 저 사람들이 만들고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잡지는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기인한 것도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명은 윤담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분이 맥심 에디터 시절에는 윤마초라는 필명을 썼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막 그런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게 막 엄청 막 지금처럼 크게 막 화두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이분은 약간 그거를 통해서 완전 너무 부끄럽다. 본인 그것이 스스로 막 옛날에 자기 그래. 행적이 부끄럽다. 그래서 아예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전 사실 이것도 되게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봐요. 사실 이 사람이 윤마초라는 이름으로 꽤 브랜딩 잘 돼 있었어요. 이민한 에디터. 근데 그거를 그냥 한순간에 그냥 싹 버려버리고 정체성을 완전히 변경하셨네. 나 앞으로 윤담백으로 살 거고 나 담백하게 살 거야. 음. 그래서 이름 윤담백이에요. 얼마나 근데 사실 좀 웃기잖아요. 윤담백이라는 것도. 담백하게 사는 것 치고는 되게 옷은 화려하게 입던데. 옷 패션 센스가 진짜 뛰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브랜드가 팔라스라는 브랜드. 지금이야 뭐 엄청 많이 하는 브랜드가 됐지만 약간 슈프림이랑 비슷한 맞아요. 브랜드잖아요. 스케이트보드. 맞아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인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팔라스라는 옷을 되게 많이 입고 나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윤담백 씨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또 글을 되게 센스 있게 잘 써요. 그러니까 그런 막 정지우 작가의 어떤 글이나 이런 것처럼 막 되게 정돈된 느낌은 아닌데 뭔가 투박한데 그 안에 약간 좀 엣지가 있어. 확실히 이제 겉만 보면은 뭔가 좀 날티난다. 너무 막 옷도 뭐야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솔직히 저도 그렇게 느껴요. 왜냐면 막 문신도 좀 많고 뭐 왼손에 무슨 혁명 오른손에는 뭐 사랑 이렇게 있어서 왼손으로는 혁명을 하고 오른손으로 뭐 사랑을 한다 뭐 이런 일을 윤마초 시절 때 그건가요? 이미 다 한 거죠. 근데 그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멋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근데 이제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도 정말 그 내실 그러니까 안을 보면은 되게 예의 바르고 실제로 한번 제가 막 DM도 엄청 보내거든요. DM 엄청 되게 친절하게 답장 엄청 잘해주시고 제가 지금 오늘 입고 나온 옷도 사실 그 윤담백이라고 이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담백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팔았던 이게 좀 특이한 게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뭐라 했지 색연필 같은 걸로 그린 맞아요.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보자마자 특이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굿즈 매니아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뭐 굿즈 낸다 하면 그냥 바로 사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윤담백 씨 앞으로 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과 좀 제가 지향하는 것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나날이?
그러니까 날라리가 아니라 윤 마초 시절인가요? 윤 담백 시절인가요? 저는 그 두 시절 다 좋아하고 어. 근데 사실은 전 마초 시절 좀 더 좋아해요. 어. 왜냐면 조금 더 거침없었어. 아. 그 좀 거침없이 사는 그런 모습이 좋아요. 어. 그래서 너무 그때 시절을 네. 버렸다.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아. 생각 드는데 난 그거조차도 너무 대단하다. 완전 단단히 빠지셨네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긍정하시네. 사랑의 공동력이라는 노래 있거든요. 그 노래 들어보십시오. 어. 윤담백 씨가 부른 아주 좋아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고 또 한 분 강지용이라고 하는 에디터 이분도 지금 맥심 에디터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분을 알게 된 것도 좀 그냥 SNS 하다가 이 사람 누구지? 하고 타고 타다가 이제 들어가서 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맥심 에디터로 조금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더 유명했던 게 예전에 페이스북 시절 이 사람이 성균관대 출신인데 성균관대 무슨 대나무숲 이런 데에서 댓글 재밌게 달아주는 사람으로 유명했었대요. 대학교 시절에. 그때 이제 한창 막 좋아요 뭐 몇만 개 이렇게 하고 사실 그래서 그 댓글 모아서 맥심에 이력서 제출했는데 바로 그냥 야 너 재밌네 와. 해가지고 바로 뽑힌 케이스. 그러니까 사실 조식님도 댓글 좀 많이 달고 그랬어요. 바로 갔을 텐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좀 타고난 것 같아. 그래요? 감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재치나 이런 게 너무 뛰어나서 어떻게 이런 말 하지? 어떻게 그러니까 한 계획을 얘기 들으려면 제가 약간 그런 병맛 같은 거 좀 좋아하잖아요. 이게 맥심의 월 그때 주제가 전 여친이었어. 전 여친. 네. 전 여친이란 주제로 막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칼럼 쓴 줄 아세요? 무슨 기사? 어떤 거죠? 여치에 대한 여치? 여치가 그 곤충? 곤충 여치에 대한 분석글을 한 세 장? 세네 장 정도로 딱 들어간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야 전 여친 얘기? 전 여친 여치 왜 여치 얘기는 못해? 해가지고 이제 넣은 게 사실 편집장으로 봤을 때 뭐야 이 새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믿고 그거를 실어준 것도 대단하지만 와 그거를 기획해가지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발칙한 너무 행동이네요. 이 뭐지 생각의 전환. 그럼 여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그냥 했어요? 여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여치의 종류가 뭐고 뭐 여치의 일생. 뭐. 근데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맥심 잡지 재밌습니다. 맥심 호소인. 맥심 재밌어요. 좀 틀을 깨는 그런 어, 기획을 그러니까 하나 보네. 이런 게 저는 되게 물론 타고난 것도 있지만 평소에 그냥 그 사람이 가진 이런 것도 너무 멋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정체성 중에 하나가 약간 카페 감성충. 그러니까 본인을 스스로 감성충이라고 할 정도로 그 감성에 되게 중시하는데 그래서 막 카메라도 실제로 막 그런 디카 가지고 다니면서 예쁜 카페나 막 이런 메뉴들 같은 거 있으면 되게 막 감성적으로 잘 찍어요. 그래서 막 카페 이런 데 소개해주고 뭐 맛있는 뭐 디저트집 이런 거 막 소개해주고 하는 걸로 되게 좀 유명한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전 여친이라는 주제에 여치 기사를 쓸 만큼 발칙한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카페 감성을 쫓아다니는 사람. 입체적인 사람이라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윤담백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은 또 지금 행보가 되게 멋있는 게 그 에디터를 그만두고 메타코미디라는 회사에 아예 거의 초창기 인원으로 합류해가지고 피식대학이 맞아요. 지금 메타코미디 클럽 워낙 잘 나갔고 근데 그때는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메타코미디라는 걸 할 건데 너 할래? 라고 물어봤대요 정영준 대표가. 그래서 하겠습니다 해서 바로 해가지고 지금의 메타코미디가 된. 저도 옛날에 스탠드업 코미디 보러 다닐 때 그 피식대학 멤버들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힙한 이미지는 아니었지. 아니었어요. 전혀. 진짜 맞아. 고생하고 정말 헝그리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완전 팬시하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옛말에 진짜 틀린 말 하나도 없다는 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맞아. 이거를 어떻게 꿰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맥락인 것 같아. 제가 맥심 잡지가 재밌는 게 맥심 잡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멋있고 재밌기 때문에 맥심 잡지도 재밌는 것처럼 메타 코미디에 대한 그런 어떤 컨텐츠나 이런 것도 그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재밌고 멋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 멋있는 거 아닌가. 네, 아무튼 저희 이렇게 오늘도 간헐적으로 중독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드입니다. 제비입니다. 조식입니다. 우리는 간헐적 중독자들입니다.